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기억의 잔향입니다. 오늘은 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가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너무 쉽게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날도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늘 하던 대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막 시작되는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식탁에 앉아 대충 몇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괜히 마음이 바빴습니다. 해야 할 일도 있었고 약속도 하나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앞에 반찬을 놓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니? 나는 젓가락을 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서둘러 밥을 먹고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을 뿐입니다. 현관을 나서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그날 아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은 금방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부엌 불도 꺼져 있었고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가족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나누었던 그 짧은 대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내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냐? 그 말은 그저 평범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때 아침에 서둘러 집을 나서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식탁에 앉아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더라면, 그렇게 바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도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아침이 떠오릅니다. 밥 짓는 냄새, 식탁 위의 반찬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네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날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그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따뜻했던 하루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기억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잔향처럼. 아버지는 평생 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쪽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랬고 집안일을 할 때도 늘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들러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나랑 잠깐 나갈래? 나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살던 동네 한번 가보자.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날은 약속도 하나 있었고 할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바쁜데요.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가지 뭐. 그 말은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 나는 다시 일을 하러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문득 그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때 가자던 동네 다녀올까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그저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예전에 살던 동네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조용히 걸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부탁을 다음으로 미뤄버렸습니다. 그때는 언제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부탁을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날의 겨울이 떠오릅니다. 라디오 소리, 차가운 바람,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네던 아버지의 목소리, 옛날 동네 한번 가보자.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부탁은 그저 산책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건네고 싶었던 마지막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잔향처럼. 1978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여름은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는 집도 많지 않았고 골목마다 선풍기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곤 했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딱 좋을 만큼의 길이었고 집과 집 사이에는 작은 평상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어른들이 그 평상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여름에도 늘 같은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면 골목 안에는 저녁 준비를 하는 냄새가 조용히 퍼져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고등어 굽는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 냄새까지. 나는 그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공을 차기도 하고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며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골목 끝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집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좀 와봐. 그 목소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는 골목 담장에 기대 앉아 작은 수박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나 가져왔어. 그는 웃으며 수박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우리는 작은 숟가락 하나를 번갈아 쓰며 수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수박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별것 아닌 농담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름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골목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길로 떠났고 익숙했던 집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골목을 찾아가도 예전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름 저녁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작은 평상, 저녁 냄새가 흐르던 골목, 그리고 수박을 나누어 먹던 친구의 웃음. 그때의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내일도 같은 골목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의 여름 저녁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78년 여름, 그 골목에서 보냈던 시간, 그 기억은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잔향처럼. 사람은 가끔 아주 짧은 말 한마디로 마음을 오래 붙잡히기도 합니다. 그 말이 특별하게 꾸며진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들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나는 몸이 조금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정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곳입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리고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 소리도 조용히 이어집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별거 아니다. 며느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과일과 물병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바쁜데 왔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니까 와야죠. 그 말은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저희 생각 많이 해주시는 거 알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특별한 말을 많이 건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괜히 어색할 것 같아서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뜻밖으로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병실에는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병실의 오후가 떠오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 탁자 위에 놓여있던 과일,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그 한마디, 아버님이니까 와야죠. 그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래 남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말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병실의 오후가 내 삶에서 참 따뜻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잔향처럼.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야 더 많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날은 친한 지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늘 비슷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복도, 낮은 목소리의 인사,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꺼내지는 자리입니다. 나는 빈소 한쪽에 앉아 고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수가 많지 않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몇 사람이 모여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우리 회사 직원들 몰래 많이 도와줬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형편 어려운 직원들 등록금도 몰래 내줬다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말도 자신이 했던 일을 자랑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시절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줬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나는 빈소 한쪽에서 그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없이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을 남기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은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늦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쩌면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야 조금씩 보이기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장례식장의 공기와 조용히 이어지던 이야기들은 지금도 기억 속에서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잔향처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내가 젊은 시절의 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무슨 말을 적게 될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의 나는 항상 서두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았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금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둘러볼 여유도 없이 앞으로만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주 크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삶,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웃으며 보내던 순간도 당연한 것처럼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지금의 나이가 되고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또렷하게 남는 것은 큰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작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던 저녁, 친구와 나누던 짧은 대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평범한 하루,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마음속에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젊은 시절의 나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천천히 흘러간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자주 바라보고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라. 그 시간이 언젠가 너에게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배우며 걸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 편지를 그때의 내가 읽게 된다면 조금은 웃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의 조언보다 자신의 길을 더 믿게 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 걸어가며 조금씩 알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의 나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속으로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이 남겨둔 기억의 잔향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밤아 없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억의 찬양이었습니다.